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조용한 주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 승인에 대한 여운이 아직 가시질 않았는데 설레는 가슴을 안고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도 같이 그냥 팍 펌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큰둥하죠? 자, 그렇지만 지금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상승장을 향한 이 초석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TF 승인. 가장 중요한 19 비사 파일링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뭐 승인된 거나 다름없다. 반쪽짜리 승인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된 겁니다. S1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자, 이 승인 뒤에는 여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조 바이든, 이 사람은 반암호화폐 인물이죠. 여러 행정명령을 통해서 반암호화폐 군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암호화폐 군대라면 바로 엘리자베스 워렌을 필두로 한 쫄따구 게리 갠슬러, 게리 갠슬러가 여러 명입니다. 이렇게 행동대장으로 게리 갠슬러가 막 공격을 해대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코인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자, 이 반암호화폐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마치 실미도처럼 열심히 훈련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작전 종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게리 갠슬러 어디로 가야 될까? 야야야, 안 되겠다. 이더리움 풀어줘.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대선 후보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백업을 하겠다. 자, 그리고 여기 미국 정부 예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겠다. 이런 공약까지. 자, 미국 정치인들이 이리저리 뒤로 해먹는 돈이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위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면 미국 국민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야,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거 16,000달러 변기 이 카바에 900달러짜리 휴지가 있어? 이건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판이 만들어질까?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쉽지만은 않겠죠.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포부를 갖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나는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다. 비트코인만이 아니고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그리고 관련 산업군에 나는 긍정적이고 매우 좋아한다. 암호화폐 군대 함께 일으키고 가자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회사에 개방되어 있으며 이 새로운 산업 및 버건 산업, 급성장 산업을 얘기합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산업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긍정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장의 리더여야 합니다. 미국이 리더로 끌고 가야 된다. 이 암호화폐 산업을. 두 번째 장소는 없습니다. 두 번째란 있을 수가 없다. 다른 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합니다. 암호화폐에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한다. 조 바이든은 천천히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나와 함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라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암호화폐 군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글들이죠. 이런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간다면, 물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거 표 받으려고 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친암호화폐와 반암호화폐로 갈리게 되겠죠. 그런데 조 바이든은 반암호화폐에 서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중립적인, 너 코인 좋아? 오케이, 해라 해. 나는 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아. 굳이 암호화폐에 돌을 던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대선에 아주 중요한 선거 쟁점이 되고 있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는 얼마 전 하원을 통과한 Fit21, 21세기 혁신 금융 그리고 기술법, 이 법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디지털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5개의 탈중앙화 테스트. 굉장히 중요하겠죠. 많은 코인들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면 이 코인은 탈중앙화되었다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아무도 코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코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탈중앙화라고 보기 어렵겠죠. 자, 다음,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검열 권한이 없는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및 투표, 계열사라면 개발 회사나 관련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자산의 20%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특정 회사가 20%의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탈중앙화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 수정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20% 이상 가지고 있는 코인들 너무 많잖아요. 특정 주체가, 개인이 전체 코인의 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20%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코드 체인지, 개인이 코드를 바꿀 수 없다라고 첫 번째 조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차원 또는 버그가 있어서 시스템이 다운돼서 그런 걸 고치는 차원에서는 어떤 수정은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코드 체인지는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 다오라든지 투표를 해서 다수가 참여한 그런 탈중앙화 모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야지 진정한 탈중앙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투자로서의 마케팅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토큰을 발행했다면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에어드랍 같은 형태여야 한다. 코인을 마음대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항까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정치인들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탈중앙화의 모델,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주 연속 굉장히 긍정적인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초기에 거래되었을 때 굉장히 변동이 컸습니다. 이렇게 큰 유출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코인의 가격에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유출을 주도한 게 누구죠? 바로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이 벌써부터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이걸 시장에 내어놓으면서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주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이더리움을 여기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거래가 시작된다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도 벌써 신탁 상품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ETHE,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자금이 묶여 있을까? 매우 중요하겠죠? 10 빌리언 달러, 110억 달러 정도,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지금 이더리움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ETF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같은 상황이에요. 막상 거래가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물량이 풀리면서 큰 변동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7월이나 또는 8월에 거래가 시작될 걸로 여러 기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SEC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SEC가 밀고 나가면 빨리 되는 거고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질질 끌면 또 늦춰지게 되는 거겠죠. 역시 조 바이든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솔라나 소식입니다. FTX가 가지고 있는 솔라나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그중에 3분의 2의 물량을 몇 달 전에 어마어마한 세일로 팔아치웠습니다. 대략 60%대 세일로 저가에 팔아치웠는데, 그런데 그 물량은 락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던 3분의 1의 물량을 방금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피겨 마켓이라는 회사에서 80만 개의 솔라나를 26억 달러에 구매했습니다. 개당 가격은 102달러, 168달러짜리를 102달러에 팔았으니까 대략 한 40% 세일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팔았는데 이왕이면 더 많이 받아서 피해 보상을 더 많이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피해자들에게. 그런데 그럴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FTX이기는 합니다. 솔라나 관련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파이어 댄서, 솔라나의 야심작 파이어 댄서. 이 파이어 댄서가 2025년에 출시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올 말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설레게 만들더니 2025년이다.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건 개발을 하면서 좁혀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워낙 큰 개발이다 보니까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실수 없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솔라나에 사환이 걸린 파이어 댄서 잘 돼서 솔라나 투자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우리들의 코인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예전에는 대동강 물퍼다 파는 그런 취급을 받던 비트코인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로까지 승인받아서 동생 이더리움도 승인받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허상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존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러한 코인 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미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쟁점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나 또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척척 다가오고 있습니다. 혁신에 동참하며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쇄국 정책을 펼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